자, 이적 시장 완성도 토트넘입니다. 네. 토트넘도 초반에 굉장히 빠른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였다가 지금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뭐 좀 이따 말씀드릴 어제 오늘 요 사이에 이 히샬리송과 앤서니 고든 그러니까 에버튼 선수들과 링크가 되게 짙게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에버튼과 또 하나의 링크가 있죠. 윙크스 판매권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윙크스는 뭐 팰리스, 에버튼 얘기가 예. 있는데 두 구단 간의 관계는 좀 좋은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적 시장 에버튼과 토트넘에서 어떤 좀 교류가 있을 것인지가 그렇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토트넘도 뭐 주전급 자원들은 괜찮은 자원들이 그래도 제법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서브 자원과의 격차 네. 이런 것 때문에 전방위적인 이 투자가 되고 보강이 돼야 그래야 4위 안에 안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의 베스트 11을 보면 역시 주전급과 비주전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의 보강이 네. 필요하다라는 정리에 할 수 있었는데요. 골키퍼는 요리스가 잘했지만 일단 나이가 있고 그의 백업이었던 임대생 골리는 컵대회 때 애매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골리니. 골리니는 임대 그리고 이후에는 원래 영입을 하려는 계획도 있었겠지만 네. 그냥 영입을 안 하기로 해서 아탈란타로 다시 임대 복귀를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수비 쪽도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커요. 그리고 주전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벤 데이비스 잘했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있죠. 키 큰 전문 센터백 그러면서도 왼발인 선수 이런 선수를 토트넘은 이번 노리고 이적 시장에 있습니다. 정말 많이 노리고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윙백 레길론 세세뇽 에메르송 도어티인데 그나마 도어티가 좋았지만 어쨌든 좌우 쪽 모두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토트넘 팬들이 윙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울고 웃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도어티가 갑자기 중간에 잘해서 도어티 그런데 도어티가 이제 아쉽게 부상을 당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선용 씨도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네. 서순용 씨는 뭐 그 홈 리버풀전도 그렇고 나왔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긴 네. 해요. 레길론도 열심히는 해. 네. 기량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래서 왼쪽의 경우는 결국 주전급의 어떤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아쉽다는 결론에 둘 다 서는 것 같고 예. 오른쪽의 경우도 노얄은 시즌 내내 결국 부진했다고 정리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도어티의 경우도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 전술의 핵심인 윙백은 어쨌든 보강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보강이 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링크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 3명이죠.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스킵. 근데 이 3명이 활동량은 대단하지만 패스 전개에 있어서는 꾸준치 않다는 단점들도 있거든요. 저는 호이베르가 PL에서 여전히 수준급 미드필더라고 보는데 그런 공격 전개 네. 이런 거는 스탯으로 쭉 나열하면 그 부분에서는 되게 아쉬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벤탄쿠르도 볼 관리 능력은 좋으나 본인이 직접 3선에서의 패스를 풀어주는 이른바 플레이메이킹 기질을 그렇지. 가진 선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물론 스킵은 되게 장기 부상을 끊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만 이들이 그래도 다른 팀들의 중앙 미드필더보다 좋은 거는 잘 안 다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첼시 이야기를 하면서 첼시 중원의 문제점은 딴 거라기보다 내구성. 지금 캉테랑 이 코바치치가 부상을 자주 당하면서 그렇죠. 그 자원들이 제대로 못 돌아간다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일단 이 자원들의 이 선수들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일단 꾸준히 나온다는 거. 네. 호이베르, 벤탄쿠르는 좀 그래도 부상을 덜 당하는 유형. 특히 호이베르는 거의 철강에 철강이죠.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서 팀의 중원 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힘을 좀 네. 불어넣어주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결국 플레이메이커 기질을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그쵸? 섭니다. 누가 볼을 갖고 운반을 해주면서 적절하게 패스 전개를 해줄 수 있느냐. 근데 비수마가 일단 보강이 된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는 있고요. 비수마의 적응이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윙포워드와 센터포워드를 그냥 묶어서 볼게요. 공격진은 완성이 됐어요. 클루세프스키 덕에. 그래서 3명은 좋아요. 손, 캐, 쿨. 네. 근데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3명 이외의 선수는 사실 쓸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최소 1명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나마 지난 시즌에 좀 성과를 냈던 선수가 베르바인인데 베르바이는 이제 뭐 나갈 것이고 또 무엇보다 베르바인도 결국 꾸준함에서는 높은 그죠? 점수를 주기 어렵죠. 그래서 준주전급 선수 1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 준주전급 선수는 사실상 주전급으로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멀티 자원이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쿨루셉스키가 결국 아직은 지난 시즌 후반기의 폼이 한 시즌 동안 온전히 이어질지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 시즌인데 네. 잘했어요. 저는 내년에도 잘할 것 같지만 좀 더 봐야 되고 일단 저는 그런 관점도 관점인데 이거 대회 여러 개 병행하려면 3명으로 모자라요. 당연히 무조건 하나 더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격진 보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제의 포지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도 순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좀 보강해야 할지를 보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윙백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윙백. 네. 나는 센터백을 할까 윙백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저는 일단 센터백이 먼저지 않나라는, 왜냐면 항상 그 자리에 왼발 센터백을 바라는 스타일의 감독이니까. 그쵸. 근데 비등비등하다고 봐. 윙백 센터백 다 필요하다. 네. 저는 그나마 이제 벤 데이비스가 그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봤었고, 네. 그래서 윙백이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콘테 감독의 측면 공격 전개 스타일상 있어야 돼. 윙백 개인의 어떤 오케이. 그 공격 마무리 능력과 운반 능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수마가 영입되면서 지금 좀 잠잠해진 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사실 중원 보강도 되게 필요했죠. 맞아요. 필요하다고 했고, 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끌었었던 팀을 보면 이 좋은 레지스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맞아요. 뭐 지금 잘 뛰고 있는 브로조비치도 운용을 했었고, 그 이전에 유벤투스 때도 그랬고, 물론 첼시 있었을 때는 아자르 같은 크랙이 있었기 때문에 또 뒤쪽에 캉테마티치로도 뭐 운영이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조금 뻘줄기 있는 중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브 비스마가 영입은 됐지만 비스마도 레지스타용은 절대 그런 아니거든요. 종류는 아니에요. 네, 레지스타는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부재는 조금 지금으로서도 아쉽게 느껴질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뭐 다른 형태로 또 이제 팀을 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중미 두 번째, 그리고 저는 센터백을 3순위로 봤고요. 네 번째를 공격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골키퍼로 봤습니다. 내가 저 센터백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계속 볼 때마다 나는 저 다이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센터백을 계속 윗순위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볼 때마다 네. 와, 난 참 다이어 좀 답답하거든. 네. 제 생각에도 윙백, 중원, 센터백은 그러니까 결국엔 필수 보강이라는 거지. 필수 보강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이 세 자리는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 선수는 일단 지금 골리는 임대 복귀가 됐고요. 토트넘으로 임대 복귀를 한 주요 선수들 명단에 보면 은돔벨레, 노셀소, 브라이언 힐, 그리고 파페사르가 있습니다. 파페사르는 매치로 임대를 가서 주전으로 뛰었는데 팀이 강등을 당했죠. 근데 매치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확실히 이 선수의 잠재력이 꽤 좋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프리시즌 동안 파페사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팀에 남아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임대를 보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브라이언 힐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신체 조건상 아직은 좀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뛰었을 때는 나름 그 활발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 사실 저는 좀 기대하는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임대 쪽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브라이언도 그렇고, 노셀스, 운돈벨레는 뭐 토트넘 입장에서 팔아야 될 자원들이죠. 네. 빠르게 좋은 뉴스를 기대하겠습니다. 로세소는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비아레알하고 네. 얘기가 있으니까. 네. 운돈벨레가 좀 문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윙크스는 에버튼하고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펠리스도 네. 동시에 좀 언급이 있고요. 로든과 브라이언 힐이 지금 이탈리아 쪽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티치가 이탈리아 쪽 링크가 이렇게 났을 때 이 조로든을 같이 이렇게 뭔가 네. 엮어서 얘기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로든 로마 얘기도 있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빈손 산체스는 모나코하고 링크가 나오고 있고요. 베르바이는 일단 토트넘이 2,500만 이상을 좀 원한다고 하죠. 네덜란드 복귀 얘기가 많으니까. 네, 과연 이쪽 구단들이 토트넘이 원하는 만큼 찔러줄지가 그 관건이겠고, 탕강가도 지금 임대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서브 골키퍼는 프레이저 포스터 영입으로 영입됐어요. 완전히 저는 해결. 이건 아주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FA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고, 센터백의 경우는 더블A 링크가 지금 좀 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테르가 슈크레니아르나 바스토니를 지키는 것만큼 더블A를 지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지금 그리고 슈크리니아르는 어쨌든 슈크리니아르도 탁팀과 링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리 같은 팀이랑. 네, 그럼 경쟁이 불가피하죠. 바스토니는 아예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A는 사실 지난 시즌은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기량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보였고, 이 선수의 나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인테르가 이 종류를 부른다고 해도 바스토니 슈크리니아르만큼 높게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슈크리니아르만큼 경쟁이 치열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블A의 경우는 정말 링크가 나는 것처럼 토트넘이 진하게 원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래도 성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자원이지 않을까. 다른 자원들에 비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우토레스 마찬가지로 얘기가 좀 있죠. 파우토레스는 탁팀보다도 링크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으로 보겠습니다. 네. 경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더블A는 이런 경쟁이나 이적료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 난이도는 낮을 것이다. 파우토레스는 50%, 그바르디올은 30%인데 개인적으로는 자유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바디오는 뭐 재계약 얘기도 있고, 네. 어쨌든 훅 올라왔습니다만 이 선수가 우선순위의 자원이라고 판단이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바르디올은 본인이 일단 좀 자유를 네. 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라이프치히도 어떻게든 잡겠다는 그쵸? 의지가 있어서 30%라고 적어놨지만 개인적으로는 20%까지 좀 주관적으로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스토니는 그냥 자유입니다. 0. 네, 네. 0 혹은 뭐 10% 있을 이렇게 거예요, 봐야 되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치히의 시마칸 선수도 시미켄? 네, 시미켄 선수도 네, 네, 얘기가 네, 좀 네, 있는데, 아무튼 시마칸 선수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뭐 링크가 진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윙백은 페리시치를 FA로 영입하면서 저는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일단 걱정을 덜었고, 네. 제드 스펜스의 경우는 이제 구단과의 협상을 다시 한번 돌입한다고 하죠.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구단 협상이 변수기 때문에 네. 일단 반반의 확률로
포지션으로 좀 그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를 영입하면서 100%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10%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릭센에 대해서는 생각을 이제 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 쪽과 오히려 더 이 링크가 두텁죠. 그쵸. 토트넘 좀 빠진 느낌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토트넘도 어쨌든 아까 그 비수마 얘기도 했지만 비수마 영입은 분명 이전 다 기존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 뽀른방과 전개 전환에 있어서 혹은 활동량과 수비적인 역할에 있어서 분명 토트넘 중원에 도움이 될 선수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플레이메이커로서 자리를 잡을지는 그렇지. 아직은 모른다고 보거든요. 후방 조립이 되는 스타일의 네. 선수는 아니거든. 그리고 각각의 팀들을 보면 뭐 첼시에도 코바치치 같은 예. 훌륭한 운반책과 또 그 위에 마운트와 같은 좋은 어. 플레이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다른 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토트넘의 경우도 그런 플레이메이커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가질 법한데 에릭센이 그래서 원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좀 멀어진 것 같고요. 또 다른 패스를 좀 잘 주는 형의 미드필더가 링크가 될지 좀 어떻게 중원이 정리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진을 통틀어서 보면 히샬리송, 고든, 차니올로, 하피냐 뭐 이 정도 지금 링크가 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 나온 걸로 봤을 때 자니올로는 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얘기라고 지나가는 봐요. 그냥 잘 지내냐 약간 예. 그런 정도의 문의가 아니었나 뭐 싶고요. 주앙 팔릭스 이런 선수도 그냥 지나가는 네. 링크 한 줄 난 거고. 생막시맹도 그렇고. 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하피냐, 샬리송 그다음에 앤서니 고든인데 네. 하피냐는 아스날 쪽 좀 짙은 느낌이고.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히샬리송랑 앤서니 고든이 이제 밤 사이에 확 나왔단 말이에요. 히샬리송은 한번 링크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나요? 이 두 선수에 일단 대해서. 제 생각에는 기사에서 나온 것만 보더라도 히샬리송보다는 하피냐보다는 히샬리송을 토트넘이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히샬리송이 멀티성 면에서는 또 괜찮은 부분이 하피냐랑은 다른 장점이 있다고 봐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센터 포워드로 뛸 때가 있고 실제로 이 선수가 원톱, 윙포워드 모두 가능한 다 선수죠. 가능하죠. 활동량과 어떤 수비 커버 능력, 뽀른반 뽀른반 능력까지 되고. 봤을 때 충분히 토트넘 공격진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고요. 앤서니 고든은 앤서니 일단 고든 토트넘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 본인이 어. 굉장히 애정이 좀 있어 보이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앤서니 고든도 히샬리송 못지않게 수비 가담의 장점이 되게 큰 그렇지. 선수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리블 패턴이 조금 정해져 있어서 1군에서 이 선수가 조금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단순히 그때 그냥 긴장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어줄 네. 때 오른반 드리블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을 맞춰서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볼 간수 전개에 있어서 확실히 고든 선수가 보여주는 역량은 꽤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히샬리송과 고든을 동시에 영입하는 거는 그건 어려울 것이다. 에버튼 입장에서도 그렇게 파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고요. 판다면 한 선수인데 한 선수. 지금까지 링크난 빈도나 어떤 그 기사들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 히샬리송이 조금 더 네. 짙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에버튼이 히샬리송을 판다면 고든까지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만약 에버튼도- 그렇게 된다면 윙포워드 운용 자체가 그런 이워비가 남아 있거든요. 아예 그럼 새롭게 또 판을 짜야 되는 네. 거 아니야. 이호비는 참 언제나 제 에버튼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 네, 떠나서 이거는 그냥 에버튼 입장에서 둘 다 파는 건 곤란할 것 좀 같다. 무리죠. 네, 그리고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한 명만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기 그리고 때문에. 공격진에서 그 중에 한 명이라면 나는 이 클루셉스키, 소니민 케니, 네. 히샬리송이면 괜찮은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의 경우는 아마 제 생각은 히샬리송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네. 그쪽 한 다음에 차라리 이제 뭐 다른 쪽 윙백이라거나 네. 아니면 센터백 라인 쪽에 보강을 하는 게 조금 더 순서상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보긴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앤서니 고든도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거. 네. 네, 저는 그 선수의 수비 가담을 할 때 어떤 태도나 이런 면들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굉장히 태도 있는 맞아요. 태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허슬하죠. 허슬해요. 진짜 투지도 있고 맞아. 그런 모습들은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분들에게 분명 반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해야 하는 곳 일단 지금까지 골키퍼, 왼쪽 윙백 페리시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 네, 이렇게 보강은 성공을 했어요. 윙포워드, 센터포워드도 빠르게 오피셜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건 히샬리송 쪽으로 네. 보입니다. 한 명 영입해서 충분히 센터포워드, 윙포워드까지 커버가 가능한 네. 공격 자원 보강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히샬리송 링크가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센터백은 지금 좀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도어티 로얄로 간다고 보고 네. 그러면 수비 라인 한 명이 물론 지금 토트넘의 여러 저널리스트 얘기는 끝이 아니고 더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긴 그리고 왠지 하는데 오른쪽 윙백은 스펜스가 제드 스펜스도 가까워질 것 같아요. 제드 스펜스가 있구나. 맞아. 근데 센터백은 지금 누구와 가까워졌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자원은 어쨌든 바스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건 안 되는 느낌 안 됐고 그럼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네. 여기에 마음에 드는 선수를 콘테와 파르티치가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히샬리송까지 된다면 70점 이상. 근데 여기서 센터백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역시 9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포지션이 있는 팀이니까 이거는 근데 될 것 같아.
지금 토트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파라티치 그 로마노도 그 얘기했었죠. 파라티치가 한 10명 정도 항상 추리고 항상 동시에 그치. 작업을 한다. 예. 워커홀릭인 것 같은데 이런 그래. 유형이 특히 이적 시장에 많이 장점을 발휘하는 그죠. 것 같습니다.